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라떼는 마리아입니다. 개항 140년을 맞이한 300만 시민의 도시 인천입니다. 사실상 부산을 제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인천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삶이 궁금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개성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쟁, 그리고 피난, 산업화, 또 민주화, 이런 물결 속에서 인천의 표정과 역사를 만든 인천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깐 비켜서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의 순간들을 생생한 육성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인천 라떼는 마리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 라떼는 마리아에 출연해 주신 분은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 황유철 회장님이십니다. 1953년 인천 만석동에서 출생하셨고요. 인천 만석초등학교, 인천 남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나오시고 인천 건설협회장, 인천 적십자 회장, 현재는 인천사랑운동 시민연합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어지간한 인천 분들 나이스 인천 가이로 표현됐던 분입니다. 이 인천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외지 사람들이 인천에 오면 황유철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아실 정도로 인천을 대표하는 사업가이자 기업인이었고요. 인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한평생 지내오신 분입니다. 황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경인방송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좋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천 라떼는 마리아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글쎄 라떼는 마리아가 이게 많이 있긴 했는데 오늘 똑바로 구현이 되려는지 걱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요새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에서 인천을 주제로 한 노래 네. 이런 거 모집하고 있죠. 그렇죠. 인천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노래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하고 네. 지금 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잘 모집이 잘 되고 있나요?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아직은 들어온 거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인천을 거는 주제로 한 없는 것 같아요. 노래가 대체로 어떤 것들이 대표곡입니까?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이때는 게 연안부두라고 네. 있는데 네. 연안부두는 사실 뭐 각 지방마다 도서를 끼고 있는 데는 연안부두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연안부두를 우리 노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또 이별의 인천항구라고 있었는데 네. 그건 또 옛날 너무 오래된 쌍구동이 얘기라. 우러에는 네, 이별의 인천항.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운동장에서 뭐 응원가로 네. 막 부르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애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갈매기 뭐 이렇게 그럼, 무언가 네, 맞아요. 도시를 표징하는 어떤 그런 대표곡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뭐 부산이 들어가고 뭐 네. 5, 6도 돌아가는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네.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인천 시민들의 정서를 한쪽으로 이렇게 음악 노래로서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여긴 뭐 인천시가 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제가 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가 인천시에서 이렇게 그 예산을 좀 집받침해 주는 네네. 데니까 그런 공모에 지금 시상금 이런 거는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죠. 네. 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네, 정식 네. 명칭이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부산 사랑운동시민협의회, 대구 사랑운동시민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긴 네, 있어요. 광주도 있고 네. 대구도 있고 아, 있어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죠. 아. 우리랑. 그러시군요. 음. 대체로 이게 인천 인구가 300만이나 된다 그래도 인천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이렇게 애양심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모자라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요? 그렇죠. 인천이 뭐 저도 여기서 낳고 자랐지만 네. 인천 이렇게 뭐 크게 없죠 사실은. 네. 네. 자부심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어디 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지금 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선배 만나는 일이 좀 드무니까 딴 분들은 뭐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은 요로에 다 계시니까 네. 전화 걸만 이렇게 좀 저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인천은 사실은 중앙에 가서 뭐 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사업을 평생 해오시다 보니까 중앙의 각 부처라든가 네. 서울 중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움직이실 때 인천 출신의 분들이 서로
어떤 많지도 않고 네. 또 협력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나 인천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중앙 공직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실제는 인천 출신임에도 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천이라고 표시를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글쎄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이익에 관하는 뭐 부탁을 할까봐 그런지 네. 제가 건설협회장 할 때인데 네. 국회나 또 이런 건설부 쪽에 가보면은 분명히 인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인천 사람 아닙니까 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있는 회장이 중앙에 가서 어디 중앙을 상대로 일을 할 때는 네. 사실 그 자신감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인천 사람도 저렇게 많다. 네. 이렇게 해야 그쪽에서도 나를 좀 이렇게 좀 좋게 네. 볼 텐데 아. 전혀 뭐 이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좋은 건 아니겠죠. 그게. 아, 이게 뭔가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이 그렇죠. 뒷받침이 있는 예, 예, 그런 예. 것이 필요한데 예, 예. 인천 출신 분들은 뭔가 좀 고리무원 같은 그렇죠. 네. 외따로 도는 이런 느낌이 예, 예. 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중앙에서 하는 일에 조금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이제 이 특히 이제 뭐 이 영남 또 호남 또 충청 이렇게만 해도 많이 이제 서로 감싸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있는가 보죠. 아니, 부러울 정도죠. 사실 아. 대구 같은데 대구가 사실 우리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230만 대는 우리랑 대구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비슷하다 보니까는 제가 JC 활동을 좀 했는데 아 예. 그때 가면은 대구에는 벌써 그때 자민련에 이정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인데 아, 그랬군요. 그분도 JC 네. 출신이에요. 네네. 근데 무슨 어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하면은 네. 장소가 협소하면은 큰 장소로 금방 바꿔줘요. 아. 가서 막 뭐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야간에 뭐 술 한잔 하는 자리에도 네. 조금 그런 세가 과시가 안 되고. 네. 근데 대구 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정말. 아, 그런 막 네.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뭐 아, 우우하는 그렇죠.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선후배 관계가. 네. 그리고 또 중앙에 가서 활약을 하고 네. 잘된 분들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지역에서 떠받쳐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그렇죠. 또 중앙에서 다시 지역을 끌어올리고 네. 이런 것들이 아래 위로 잘 맞아 돌아갔다. 맞아요. 대한민국이 좀 그런 사회군요. 부산 출신, 대구 출신, 광주 출신. 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네. 대구 분들, 부산 분들, 전라도 분들 네. 목소리가 크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예, 근데 예, 우린 네. 가면은 네. 목소리가 크질 못하죠. 인천 출신들이 원래 좀 깔끔하고 점잖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글쎄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옛날에 팔도 사람들 표현할 때 이 인천 경기 지역 사람들을 경중민이라 그랬잖아요. 거울 속의 미인이다. 거울 속의 미인이다. 네. 또 아마 우리 황 회장님도 원래 선친들의 고향은 황해도시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피난 내오신 그렇죠. 분들이죠. 이 황해도 네. 분들이 이제 인천으로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죠. 네. 이분들이 원래 그 옛날 표현할 때 석전경우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네. 돌밭을 가는 네네. 그 좀 소 같은 그러니까 말도 없고 그렇죠. 좀 이렇게 아주 중심을 잘 잡힌 네, 네. 대신에 표시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 분들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부모님들도 여기 내려와서 뭐 피난 내려와 사시니까 네. 자식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악바리처럼 사신 거죠. 그분들이. 예. 그 황해도에서 원래는 어디셨나요? 그러면 원래 그 집안의 고향은 어머니 고향은 벽성군이고 황해도 벽성군. 벽성군. 네. 그리고 아버지는 해주 분이라고. 해주.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서 아버님이 그 술 도매상하고 뭐 운수업을 할 때도 아. 해주상해라고 했다가 해주사라고 했죠. 그래서 상호가. 네, 그래서 아. 그 상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 고향의 이름을 계셨어요. 이렇게 붙였군요. 그 이름을 붙였죠 그때. 아. 그러면 이제 그 몇 년도에 황해도에서 집안 어른들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50년도에 사변에 전해 내려오셨대요. 아. 전해 내려오셔가지고 뭐 인천으로 보면 화수조합이라고 지금 네네. 어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화수부도 말씀하시는 화수부도. 거죠? 네. 네네. 거기에서 이 오도서 지방 네. 또 이북 쪽에 물건이 가려면은 지금처럼 화물선이 없을 때니까 네. 고기 잡는 배가 고기 잡으러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실어다가 그 섬에 떨어뜨려주고 하는 그런 시절에 아, 그러니까 인천항에서부터 해주까지 배가 아니. 이게 지금 백년도 대청도 뭐 덕적도 네네, 여기 네네. 그렇게 지금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물건 장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화수조합에서. 그러니까 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매상 비슷한 걸 하신 거죠.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 식구들이 다 이제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51년도 1.4.5태 때 네. 우리 아버지가 여기 혼자 내려와 사시는데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집안 얘기지만 네. 이 아마 딴 여성하고 동거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집을 드셨고. 네, 그러니까 빨리 네. 저 인천에 가봐라. 그 황 씨가 좀 이렇게 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네, 이거. 그래서- 큰일 났군요 이거. 네, 그래서 1.4.5태 때 1.4.5태 때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랬죠. 이렇게 쪽배를 타고 네. 강화 보름도로에서 일로 오신 거예요. 쪽배라는 건 어떤 배를? 그러니까 뭐 나룻배처럼 그 적은 배를 그런 배를 타고 해주서부터 예, 예. 그냥 그렇죠. 바닷길로 거기서 오셨단 바닷길로 말이에요. 겨울 보름도를 바다를. 거쳐서 1.4.5태 때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가. 그래서 와서 나를 낳으신 거죠 그때.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군요 한마디로. 그 부인이 뭐 이북에 있으니까 여기서 저 그랬다가 네. 이제 본부인이 오신 거고.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못 태어날 뻔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둥지를 틀었나요?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그 화수저와 가까운 데가 화수동하고 만석동인데 네. 만석동에 이렇게 내리신 거죠. 만석동이 이제 이른바 아카사카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아주 그 그렇죠. 당시에도 피난민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나요? 이렇게 만석동 사시는 분은 다 피난민들이었어요. 만석동에 원적을 두고 사신 분들은 없었고 그 동네가 뭐 공장이 많고 네. 또 이렇게 뭐 열을 뭐 식량이나 이런 걸 구하기도 좋고 네. 또 뭐 부대 나가서 일하기도 좋고 하니까 아. 그 동네에 다 계셨죠. 이북 오도에 뭐 한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 뭐 사투리란 사투리는 골목에서 다 나왔죠 그때. 아 그때 그 당시 풍경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만석동 골목골목마다 다들 피난민들이 피난민만 사신 거죠. 그야말로 당시 표현은 38 따라지 그렇죠. 38따라지. 네, 그런 분들이 네, 다 가정을 네, 이루고 네. 이제 그래 사셨다. 그렇죠.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 참 아련한데 50년대 표정이 어땠을까? 이거 만석동 골목들의 표정이. 글쎄요. 그때가 뭐 하여간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삶이 네. 아주 그냥 치열했으니까 네. 그 근성이 독하지 않고 사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보통 쌈이 나면은 네. 대단했어요. 정말 그냥 아. 뭐 평양박치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평안도 분은 머리 먼저 받고 네. 또 한경도 분들도 꽤나 이 저 승질이 꽤나 네, 있으셨거든요. 아바이들 아닙니까? 예. 예. 또 황해도 분들도 은근히 없는 것 같은데도 또 있었고. 아. 예. 그 저녁마다 말 지지고 볶는 소리들이 그냥 그렇죠. 예. 막 나고 뭐 예. 와장창 하고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는 느낌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산재 사고지만 네. 뭐 이 해상 작업하다 바다에 떨어져 돌아가신 아. 분도 계시고 뭐 그렇죠. 대성목재 뭐 이런 한국기계 다니다가 산재 사고가 나는 분도 아. 계셔가지고 뭐 하여간 그때 사는 게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하여간 치열했어요. 집집마다 애들도 엄청 많았죠. 그 애들이 많았죠. 네. 보통 뭐 7, 8명은 보통이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교통사고가 한 번 났는데 네. 교통사고가 어느 집인지 몰라가지고 네. 또 이 집은 또 애가 많다 보니까 내가 들어와서 자는지도 확인을 안 해보고 네. 그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우리 애가 죽은 애가 우리 애다. 허허. 그때는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지금 저 동남아 나가면 그렇지만 가마떼기 덮어놨댔어요. 길에다가. 뭐 당장 저 덮을 게 없으니까. 네. 우리는 운수업을 해봐가지고 네. 내가 그런 상황을 좀 목격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하. 그럴 정도로 한 집에 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가 없어졌는데 그 그 돌아와 차에 자는 치여 애- 죽은 아이가 우리 애인가 보다. 들어와 자는 애 아니 일개 분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집에가. 집마다. 어. 보통 단칸방 이런 데다가. 그렇지. 뭐 발을 서로 반대로 해놓고 잤으니까 그때. 네네네. 아 참 어떠세요? 지금 그 당시 풍경을 생각해 보면은 느낌이 참 특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던 지금 저 친구들 만나면은 네. 그 얘기 한참 해요. 그 만석 초등학교를 가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는 초등학교는 축현 초등학교를 갔는데 네. 3학년 때인가 니네 만석동에도 학교가 생겼으니 집으로 학교를 가라. 아. 그래서 와서 보니까 황량한데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뭐 아. 기억이 똑바로는 안 나지만 네. 그래서 만석국민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렇죠.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죠. 네. 한마디로 1961년 뭐 그렇죠. 그 네, 정도쯤 네, 됐겠네요. 네. 62년. 그때 졸업했던 그 또 애들도 학생들도 악착 같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아주 그냥 이 구전일은 아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아. 학교가 뭐 모임을 한다 네. 하면은 뭐 4,500명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만석 초등학교 네, 네. 동창회가 그랬습니까? 네. 운동회를 하는데 네.
비가 온 후라 웅덩이가 많이 생겼는데 네. 금방 가가지고 뭐 자동차에다 모래 싣고 와서 그냥 메워놓고 운동회 하고 지금도 그런 거칠은 일을 잘하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합이 잘 되는 셈이군요. 잘 되죠. 400~5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 보면은. 근데 네. 또 웃기는 거는 돈 내는 사람은 한 350명, 네. 한 100명 정도 150명은 몰래 들어와. 옛날 버릇대로. 동창회를. 동창회 회비를 안 안 내는군요. 내려고 한 네. 4만 원, 5만 원 내는데 네. 그거 안 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300명 걸 받았으니까 300명 걸 주는데 네.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웨딩홀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 호텔에서는 아니 카운트를 했더니 400명, 500명인데 네. 왜 300명 거만 주냐 네. 뭐 이래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그러니까 평생 잘 못 사는 건 그 회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거나 혹은 회비 내는 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으시고 그게 옛날 그런 악동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부자 된 네. 사람도 많고. 만석초등학교 뭐, 출신인데도. 그렇게 어려운 데서 살았으니까 나가서 네. 큰 일들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유명한 혹시 그 학교 출신이 누가 있나요? 뭐 교장 선생도 많이 나오셨고요. 네. 뭐 지금은 그 사람들이 관두긴 했지만 여기 지금 그 환경업체 크게 했던 사람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만석초등학교의 총 동창회장을 우리 황 회장님이 오래 하셨는가 보죠? 그게 한 1, 2회를 누가 만들어서 했는데 네. 3회 회장을 찾는데 아마 내가 걸린 모양이에요. 네. 몇 번을 와서 사정을 했는데 그때 네. 내가 적십지 회장을 할 때인데 네. 이건 만석초등학교 회장을 하기도 그렇고 또 네. 안 하기도 그렇고 며칠 와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네. 할 수 없이 했죠. 네. 오래 하셨어요 이걸? 그러니까 4년 했죠. 2년.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그 동문회라는 게 잘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한 2년을 지금 그렇게 네. 했는데 지금도 만나는 거 보면 한 100명 만나요. 어렸을 그러니까 때는 그 골목에서 뭘 하고 노셨어요 도대체? 그땐 뭐 흔히들 하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인데 네. 또 재밌는 거는 네. 놀 게 없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네. 뭐 장난감이 있었겠어요? 뭐가 그거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방송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은 네. 뭐 이렇게 자갈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만나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 그런 밑길적고이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래요. 이게 뭐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맞아서 피가 나면은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왔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개육 발라가지고 머리다가 바르면은 피가 네. 멈춰지고 그 꾸덕꾸덕 굳어지거든요. 그게 구리스가. 그래갖고 그때는 뭐 응급조치약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오면은 그걸 병원으로 가지 않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때요. 병원이라고는 황인의원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땐 병원 가면 돈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네. 뭐 카드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렇죠. 금반지 막히고 다닐 때인데 네. 그래서 치료하고 금반 이게 정 죽을 것 같아야 병원 간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 병원을 갈 수가 없죠. 의료보험도 그러니까 없고. 그렇죠. 뭐 의료보험 같은 게 없죠. 병원 가면 큰 돈 깨지는 날이죠. 그. 그렇죠. 없으니까 금바라지 깨주고 꺼내주고 오는 거죠. 지금. 만석동이 그 바닷가 아닌가요? 바닷가죠. 그 바닷가에서도 뭐 왔다 갔다 많이 뭐 아이들이 놀고 그랬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여기 나와서 얻은 자식이라 되게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는 사마제분 옆에 살았는데 네. 만석동 입구예요. 우리 집은 너는 고향이 만석동이 아니라고 그래라. 사는 데가 화수동이라고 그래라. 만석동이라고 그러면 벌써 사람을 그냥 개구지게 보고 개구지게 보니까 네. 그냥 바닷가를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가면 네. 혼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바닷가를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 수영을 다 잘하는데 네. 바닷가 나가면 혼이 나니까 죽는다고. 근데 많이 네. 죽었죠 가서. 실제로 아이들이. 뭐 여름 방학 끝나고 교실에 가보면은 빈자리 있으면은 네. 그때는 한 70명씩 공부했잖아요. 한 반에. 근데 몇 자리 비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어떻게 됐냐 하면 뭐 만석동 나가서 죽고 또 낙성 가서 죽은 애도 있고. 낙섬이라 하면 지금 용현동 쪽에. 네. 여기까지가 만석동 놀러 오고 그랬는가 보죠. 그땐 뭐 저 팬티 하나 거치면은 다 다녔죠. 인천시내. 그러니까 바다로 막 댕기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놀러 댕기고 그랬군요. 그렇죠. 뭐 집에서 이 지금처럼 뭐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네. 알아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 전에 그 대성목재라는 회사가 없어졌다 이제 네. 그 타이틀 자체가. 네. 그 대성목재가 그쪽으로 다 연결돼 있던 그렇죠. 곳이죠. 우리 그 만석동에 있던 데가 대성목재, 대일목재가
산미 목재라고 그래서 지금 산밀 빌딩을 갖고 있는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거기가 산미 네. 목재예요. 그게 목재사예요. 산미 그게. 특수광하고 이런 네, 회사죠. 거기 회사. 김현철 회장이라고 네네네. 아들이 네. 나중에 했지만은 그리고 동일방직이 있었고 네. 한국기계가 있었고 한국판유리가 있었고 유명한 회사들이 그죠 다 있었군요.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려다 보면은 네. 이 구름다리를 넘어가요. 네. 그 구름다리가 지금 육교를 갖다가 그때는 육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네. 이 공중에 떠 있는 다리라고 해서 구름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예. 인천극장 앞에가. 네. 그 가다 보면 동인천역전에서 걸어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한 10분이 안 걸리는데 네. 그 사람 인파가 네.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내려왔어요. 아. 여기가 직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출근, 때. 출근 시점하고 내가 등교하는 시간하고 맞으면은 네. 아주 뭐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 직장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었죠. 뭐 있었겠어요. 어디 뭐 네. 저 염전이나 있었고 뭐 이랬지.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 풍경하고 1950년대, 60년대 풍경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만석동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천을 대표하는 바닷가 마을이자 또 그 아주 그 슬럼가 네. 이렇게 표현됐던 네. 곳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 소설 이름이 뭔가요? 그게 괭이부리 아이들. 괭이부리 마을 네, 아이들. 네. 그 배경이 바로 그 동네죠. 그 동네예요. 저쪽 그 저희 판유리 쪽에 있는 동네가 네. 괭이부리. 한마디로 우리 황 회장님이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군요. 그렇게 되죠. 그런 셈이잖아요. 네. 아하. 아유 또 이게 새로운 그 정말 또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또 이걸 못 사는 동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딴 데는 몰라도 네. 여기는 그래도 바꾸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가서 일하는 데가 다 있었기 때문에. 만석동이요. 예. 근데 뭐 혹시 저런 농사 짓는 데 가면은 그런 동네는 지금 뭐 좀 끼니 거르는 사람도 많았죠.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먹고는 살 수 있는 동네였다. 예, 동네가 일거리도 좀 있었고. 거칠어서 그랬지. 네, 네. 아주 그냥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네요. 그럼요. 예. 그런 그 삶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사업하고 하는데 밑거름이 좀 많이 됐나요? 글쎄 난 딴 분들은 지금 사업한 후기를 얘기하면은 네. 뭐 고생했다 뭐했다 그러는데 내가 재수가 좋고 복이 있는 건지 네. 사업에 뭐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은 없어요. 아니 권 대표님도 네. 저하고 초기에 만났지만 그때 그렇게 고생 안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천 라떼는 말이야. 황규철 인천사랑 시민협의 회장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거 듣고 계십니다. 진행을 하는 저는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우리 황규철 회장께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서 한평생 나가보신 적이 없죠? 그렇죠. 뭐 구경은 다녔어도 네. 사는 거는 인천에 꼭 살았죠. 원래 인천서 이렇게 돈을 좀 벌고 사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전하고 하신 분이 꽤 많은데 왜 안 가셨어요? 그러게 갔어야 되는 건데 갔으면 재산이 좀 됐을 텐데 그랬나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으면은 저녁에 친구들하고 뭐 만나기도 좋고 네. 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딸들은 서울 사는데 서울 가보니까 네. 내가 살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고 망설였는데 네. 집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값이 좀 많이 나갈 때 팔아야 되는 걸 값이 안 나갈 때 팔아서 큰 돈이 안 된 거지. 서울에 집도 하나 장만도 하고 그러셨군요. 네, 있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성공을 좀 거두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이 사업이 지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네네. 53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말썽만 피던 아들이 그걸 운수업을 맡아가지고 네. 한 2년 만에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말대로 홀라당 말아먹었죠. 그냥.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그렇죠. 네.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던가요? 그 운수업이 그 나중에 사업하면서도 그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수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네. 겉으로는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네. 이 속으로 보면은 뭐 고쳐야지 사고 나지 뭐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윤이 안 나고 네. 좀 이렇게 알뜰살뜰 해야 되는데 안으로 곱는구만요. 네, 이게. 근데 나는 그냥 젊은 나이에 그걸 받으니까 뭐 자가용도 사고 뭐 그냥 한 2년 잘 썼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좀 얻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식구가 또 많으니까요. 네. 뭐 좀 뭐 어머니 계시고 또 동생이 셋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때 또 결혼도 했었고. 네. 일찍 하셨군요. 결혼을 좀 일찍 몇 했죠.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해에 네. 뭐 그렇게 결혼을 뭐 이렇게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아버님이 좀 결혼을 어떻게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야 뭐 이게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만은 요새로 기준으로 치면은 어린 나이죠. 23 정도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결혼하셨군요. 예. 아, 요새 기준은 좀 일찍하신 셈이에요. 일찍했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떤 사업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놀았죠. 네. 노는 게 잘 쓰다 놓으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다 우연히 아버지하고 같이 그 피란 내려오신 분 중에 건설회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건설회사 가서 한 2년 있었죠. 아,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월급쟁이로 이제 들어가셨군요. 근데 뭐 그게 뭐 풍족할 리는 없는데 네. 그때 지금 조금 눈이 트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네. 또 남한테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건설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 건설회사를 가지고 뭐 옹진구청 해상공사를 좀 했었죠 그때. 해상공사라면 이제 섬공사 이런 걸 했던 그렇죠. 뭐 말씀이시죠? 선착장 방파제 이런 공사를. 그게 제법 사업이 좀 되던가요? 크게 됐죠. 그래가지고 건설회사도 그때 뭐 꽤 그때 건설회사가 인천에 한 10개 있었고 경기도에 한 30개밖에 없었거든요. 몇 년도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80, 한 7, 8년도 얘기죠. 네. 87, 8년도면은 네. 이제 아시안 게임 막 86 아시안 게임 올림픽 막 그때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던 시기죠. 그렇죠. 그때 13%, 뭐 15%막 1년의 성장률이. 성장률이 그랬으니까 네. 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택 200만 원 뭐 이런 정책도 그렇죠. 나오고 네, 이래가지고 네, 네. 건설업들이 아주 호황을 이뤘던 그런 시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가 네. 많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인천에 건설회사가 한 500개 돼요. 근데 10개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른바 건설이라는 게 종합건설이 있고 종합건설을 얘기하는 단종이 있고 그랬는데 네, 종합건설을 얘기하는 지금 거예요. 종합건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당시에는 그 종합건설 면허만 받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 시절일 면허가 텐데요. 내가 종합건설 인수할 때는 면허가 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면허가 한시적으로 좀 풀렸죠. 그러니까 면허값만 뭐 10억 한다고 뭐 그 당시에 10억이 뭐예요? 그때 뭐 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더 비쌌어요. 네. 몇 돈 배.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설회사를 그러니까 이 스타트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한 거기 옹진군청 일도 하고 뭐 여러 하면서 네. 좀 축적이 돼서 네. 해가지고 또 그 회사가 또 경기도 일을 했으니까 네, 옹진뿐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돈을 잘 벌었죠.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무대로. 그러니까 그때 옹진군청이 경기도였어요. 그때는요. 예, 그러니까 나는 원세적은 경기도 회사죠 이게. 인천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원래 뭐 81년도에 인천이 경기도에서 이제 직할시로 독립을 그렇죠. 했던 거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의 옹진군이라는 데는 경기도 옹진군이었죠. 경기도 옹진군이었죠. 인천 앞바다의 섬이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회장님의 경우는 이것이 너무나 빤한데도 지금 이 방송을 듣던 청취자 여러분들의 연령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의 섬인데 제가 어떻게 경기도인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옹진군이 인천으로 편입됐던 시점은 언젠가요? 그게 아마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도 94년도 5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비로소 이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섬들이 네. 인천시 직할로 들어온 거죠. 강화도 강화도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부도가 저 경기도로 가고. 대부도가 원래 인천이었는데 옹진이었는데 네. 안산으로 갔죠. 안산으로 넘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영흥도는 다리가 있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으로 그냥 그렇죠. 남아있던 인천으로 게 남아있던 거죠. 옹진군으로 남아 있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은요. 1994년도, 95년도는 벌써 약 30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인천 앞바다 섬들이 경기도 옹진군 산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섬에서 하는 건설업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때는 잠수부가 있어야 됐고 뭐 해상 크레인이 있어야 됐고 네.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죠. 네. 근데 그걸 그냥 어떻게 그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네. 그게 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내 장비도 만들고 이러니까 네. 이익이 극대화됐던 거죠. 남의 장비를 빌려 쓰질 않고 네.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드는 게 내 장비가 다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네. 또 회사도 내 회사고. 1년에 최고로 내가 많이 벌 때는 최고로 얼마나 벌어보셨어요? 1년에. 제일 많이 벌 때는요. 뭐 회사가 버는 거니까 잘은 모르지만 네. 또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90년대 만약에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그때 매출이 한 400억, 500억 되면은 많았죠. 그죠? 1년에요. 그렇죠. 예, 아. 많이 했죠. 그만 많이 벌었죠. 4,5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던 건설회사면은 실제로 이 순이익이 얼마나 됐었던 시절인가요? 글쎄 그게 뭐 이건 건설회사가 좀 과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는 좀 이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보통 뭐 한 15% 정도. 15% 많게는 한 20% 남았나요? 그렇죠. 공사를 또 빨리 하는 거는 좀 더 한 것도 있었고 그때는 뭐 돈 잘 쓰셨겠어요. 어떻습니까? 많이 넣고 다녔죠. 호주머니도 많이 넣고 계셨어요? 저거만 하고. 네. 그 어디다 돈을 많이 쓰셨어요? 주로 쓰신 데가 어딘가요? 주로 쓴 데가 뭐 그냥 동네 다니면서 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사놓은 건 없고 네. 근거가 없다 보니까는 내가 다 쓴 건데 네. 내가 다 썼으면 인천에 썼겠죠. 그동안 어쨌든 서울 가서 안 살았으니까. 인천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인천에 많이 인천에 많이 쓰셨군요. 썼어요. 네. 따로 이렇게 뭐 챙겨놓고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챙겨놓은 거 있으니까 지금 사는데 그렇게 네. 많이 챙겨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황규철 회장님이 인천의 나이스 가이라고 이제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이분의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 안 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잘생긴 마치 그 젊었을 때 제임스 딘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아직도 지금 연세가 올해 세는 나이로 이른이시죠? 한국 나이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야, 근데 뭐- 좋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요. 네. 나중에 이 청취자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권 대표님이 저를 좋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인천에서는 굉장히 참 멋있는.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그래야 나이스 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이 하고 다니려고 노력은 해요. 사실 네. 옷도 잘 입으시고 외관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좀 일찍 했어요. 좀 더 늦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인천의 표정 90년대 이제 건설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막 무럭무럭 커가는 시절 아니었겠어요. 네. 그때 당시 시장이 이제 최기선 시장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때 네, 지금 네. 반추해 보면 엊그제 같으실 텐데. 엊그제죠. 네. 지금 인천이 돌아가는 경제 규모와 그 당시에 인천이 돌아가는 경제 규모 느낌이 어떠신가요? 근데 건설회사 쪽으로 보면은 네. 사실 그때는 건설회사가 일이 좀 많았어요. 화랑이었어요, 정말. 그 이후에 뭐 최기선 시장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송도 만들어 놓으시고 네. 또 우리 안상수 시장님 또 하시면서 네. 건설회사 일이 정말 많았죠. 근데 지금 또 묻고 할 수 없는 거가 지역에 지금 뭐 2, 300억, 3, 400억 하는 건설회사는 네. 1, 20억짜리, 2, 30억짜리 공사가 좋지 네.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공사가 많이 나오면은 그건 다 서울에 대기업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진짜 인천 사람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없어요. 네. 지금은 더욱이나 인천이 없죠. 규모가 커지면서 커다란 공사 물량도 있긴 있었는데 네, 네, 네. 대부분 다 이제 뭐 대기업들이 몇천억이다, 뭐 몇백억이다 이러면 지역에 또 이게 건설업법이 100억 이상은 전국으로 발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억 미만의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공사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뭐 오히려 덩어리가 너무 큰 게 크죠. 지역 업체로서는 큰 게 문제죠.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걸 그러니까 뭐 지역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오히려 지역 사회, 지역 경제가 이렇게 알토란처럼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구, 부산, 음. 광주, 전주, 대전 이런 출신들의 전국구 건설회사들이 지역서 성장해서 네. 전국구 된 회사들이 꽤 있죠. 네. 예를 들어 부산의 반도라든가 그렇죠. 뭐 요새 광주의 광주의 호반, 중흥 뭐 많죠. 이런 네. 데가 다 전국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 출신의 건설회사가 전국구 된 회사가 없나요? 인천 출신의 건설회사도 있긴 해요. 네. 전국구 지금 뭐 인천에 모 회사는 골프장도 갖고 있고 네. 또 전국 순위에 5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데가 한데 있군요. 지역이 이 좀 이렇게 움츠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또 여기서 뭐 좀 커지면은 서울로 가기도 하고 네. 지금 서울로 가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이름 회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인천에 있으면은 좀 뭐 잘못된다라는 이런 그런 지적들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오히려 서울에 있으면 알아주지도 않아서 음. 손을 타지도 않을 텐데 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꾸 표적이 된다. 네. 자, 우리 황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사업은 사업이고요. 건설협회장도 지내시고
또 인천 적시자 회장도 이 공적인 일을 많이 맡으셨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 건설협회장은 제가 건설업을 쭉 오래 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경기도에 있을 때도 한 번 할 기회가 있는데 못했어요. 네. 그때는 뭐 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막 30 초반에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네. 그 뭐 양 남들하고 좀 이렇게 건설협회 일하기가 좀 그랬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주했는데 토지공사 그때 가니까 강원지사를 갔는데 왜 아버지 오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왔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애매해.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 오나 사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왜 젊은 사람이 왔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렇겠네요. 인천도 그분들이 하셨는데 네. 보니까 좀 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게 건설협회를 해서는. 네. 그래서 내가 그분도 지금 생전에 안 계시지만 한 9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회장님 이거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 협회장을. 이게 네. 그래야지 회장님 이거 조금 좀 그때가 막 그 안상수 시장님 때인데 네. 좀 움직일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엔 뭐 국장 뭐 시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뭐 호용호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부탁을 가서 한번 좀 들어주거든요. 네. 그게 무슨 부탁이냐면 공사가 뭐 200억짜리다. 네. 그만 좀 분할 발주 해줘라. 우리 100억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네. 100억 미만으로 두 건으로 좀 나눠줘라. 이런 것도 부탁을 하면 가능했어요. 옳죠. 예산이 그렇게 서야 되긴 했지만은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자신이 있으니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서기에 네, 굉장히 네. 수월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또. 네. 중앙에 가서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그냥 이제 뭐 경합 없이 네. 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는 건설협회장이고 네. 적십자 회장은 건설협회장 중간에 적십자 회장 하시던 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네. 6호였어요. 그래서 그때 자리가 그냥 빈자리가 됐군요. 빈자리가 돼서 네. 시에서 뭐 좀 하면 해줘라. 그래서 나 적십자 회장은 사실 뭐 예전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도 예전 아버지 때처럼 그렇죠. 뭐 상당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렇죠. 예전에 큰 어른들이 하신 그런 자리인데 분들이 하던- 또 바로 그분도 어른이셨는데 네. 나 못하겠다 이게 새파랗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 하냐 그랬더니 예.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네. 했죠. 그러니까 건설협회장하고 적십자 회장을 네. 동시에 한 거죠. 네. 양쪽 양쪽을 같이 인물을. 했어요. 그냥 이 건설협회장 노릇을 잘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덮어놓고 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우지도 않고 뭔가 조화롭게 이 처신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자 회장 자리도 권면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하여간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맨 처음에 좀 거북하고 귀찮았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그 좀 이렇게 좀 좋은 걸 했다 내가 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얼떨결에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순조롭게 네. 아주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네. 해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생각하셔도 그런 생각이 귀결이 되나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뭐 회사가 아주 없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네.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건 뭐 안호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 모금에도 했고 적십자도 똑같이 1억짜리 안호가 있고 네. 또 그리고 회사는 회사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뭐 아너라는 말은 아너 소사이어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 개인 기부로 1억씩을 내는. 그렇죠. 양쪽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도 아너 소사이어티가 네. 있었고 적십자도 적십자에서도 또 적십자 안호가 있어요. 아너 네. 그게 있군요. 그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저기 그게 뭐 우리 때 지금 중앙에서 만든 건데 네. 적십자가 흔히 보면은 뭐 국가에서 뭘 받아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1전 한 푼도 없어요. 적십자가 네, 그렇습니까? 그 국민들이 10,000원씩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나머지는 지금 뭐 이 큰 사업이 있으면은 큰 네. 기업에 가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10,000원씩을 적십자가 10,000원이에요. 네. 예, 남녀노소 없이. 네. 근데 총 거두면은 100억을 거둬야 되는데 인천이 네. 고지를 100억을 하는데 22억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은 더 안 들어오지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재원을 만드는 의미에서 우리도 안호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안호가 생겼어요. 이 적십자회라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뭔가 뒷받침이 튼튼한 그런 조직이 아니군요. 아니죠. 경제적으로. 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적십자비 좀 내셔야 내라면 돼요. 얼른 내야 될 것 내셔야 같아요. 돼요. 내가 6년 했는데 네.
뭐 이북에다가 뭐 쌀을 주고 밀가루를 줘서 안 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건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야 되니까 네. 적십자 휘장을 둘러서 가는 것뿐이지 네. 우리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거기다가 네. 우리 돈으로 사서 뭐 쌀을 주고 뭐 이 저 밀가루를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게 아주 그 대신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뭐 군안 구호 이런 작업에 가장 일선에서 많이 가장 움직이신 먼저 분들이 가죠. 네. 적십자 회원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소방차 바로 따라가는 게 적십차가 따라가요. 아. 저 뭐 이렇게 비상식량을 네네. 갖고 가고 또 담요도 갖고 가고 이런 네. 거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되게 많은 시민들은 이게 하나의 관변 단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이런 단체로 오인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적십자가 고종 때 만들어졌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배관 지금 배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역사가. 근데 이게 국제 조직이니까 네. 이 중앙 정부에서 무슨 뭘 필요해서 돈을 주거나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 해결돼요 다. 근데 그 안에 지금 혈액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혈액 사업을 하긴 하는데 혈액에서 그렇게 크게 뭐 이익이 나가지고 뭘 하는 건 없고. 이런 단체장들을 맡게 되면은 월급이 나옵니까? 월급은 없죠. 건설협회장, 뭐 적십자 회장. 아니 이게 뭐 월급 주는 데는 또 못 가죠. 네. 남들이 흔히 돈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가겠어요. 근데 건설협회장은 그래도 그나마나 판공비가 있는데 네. 적십자는 없어요. 그럼 자기 돈을 거꾸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내죠. 내가 일정하게 남이 뭐 직원이 아이고 오늘 뭐 누가 모 씨가 뭐 1억 가져오고 5천만 원 가져왔는데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하면 없는 사람이 몰라도 있는 사람은 창피하잖아요. 저 사람도 5천 냈대는데. 네네. 그 나도 또 내야 되고. 아. 그 연애 지금도 끝나고 나서도 내요. 뭐 그냥 초반 되면 뭐 큰 돈으로 네. 뭐 이렇게 갖다가 냅니다. 도네이션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어른으로서 적십자엔 네. 그래도 역대 지낸 역대 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의 그냥 새 그 당시 회장하실 때도 계속 개인 돈을 내시고. 내죠.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도 또 이제 내죠. 체면 유지 때문에. 내죠.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근데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전통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네.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네. 한마디로 이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네. 지역사회 이제 연세가 이른 되시면 이제 어른 대접을 받으셔야 될 이제 나이인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돈도 내야 되고 네. 기여도 해야 되고 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인상도 쓰지 말아야 되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 하시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때가 있다면 어떤 때 같은가요? 글쎄 그게 뭐 어느 꼭 집어서 무슨 때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십자가 조금 예전보다 좀 적십자 회장 할 때 네. 그때를 얘기하면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주민들 또 여기 이 와서 노동자들 이주 네. 노동자들 와서 하실 때 병원에 무슨 뭐 기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네. 그분들이 좀 무상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뭐 5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뭐 여기로 시집 오신 분들 네. 그분들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 처가 집에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은 네. 처가에 어머니나 뭐 아버님을 모셔와요. 근데 거기는 또 의료가 열악하니까 네. 한 50도 안 돼서 뭐 이 관절이 나쁘고 이래서 걷지 못하고 그럴 수 그러는 있죠. 장인 장모가 있어요. 여기 네. 오면은 그 장인 장모가 여기 결혼 이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하고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네. 장인이나 장모 뭐 아, 사위나 예. 여기서 관절 수술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것도 좀 적십자에서 했었죠, 많이 그때. 했었군요. 네, 그것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네.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봉사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있었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에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보실 때 이 인천이란 지역 사회가 이렇게 적십자 또 인천사랑 시민운동협의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지역 사회 응집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 나갔던 네. 거로 보시나요? 글쎄 좀 그러기를 좀 원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 역시도 뭐 그렇게 못했던 건 사실인데 네.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권 대표께서 하셨지만 사실 좀 응집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 무슨 전통이 꼭 좋은 건 있는 없는 걸 떠나서 뭔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잖아요. 나도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나도 안 하신 거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갈증 같은 게 있으시군요. 네, 답답해요. 네. 아. 그래서
요 얼마 전서부터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도 사실 지역에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예전에 역대 회장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시민광자도 하면은 시민을 모아서 하는데 네. 모아야 되는데 시민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코로나도 있고 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몇 시간씩 뭐 2, 3일씩 하실 분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한번 하자 해서 네. 찾아다녀요. 무슨 공사공단도 가고 뭐 적십자 이 봉사원들도 모이면은 가서 100명, 200명 하고 여기 뭐 인천 역사도 좀 알려드리고 네. 또 뭐 경제 상식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강사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제일 문제는 청년을 좀 밖으로 좀 청년들이 나와서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좀 덜하는 것 같고 등한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도 훨씬 더 모자란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본다면? 보통 보면은 지금 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네. 딴 데는 젊은 의원들이 꽤 많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 예. 또 시의원, 구의원들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인천은 조금 좀 연배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네.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동기도 갖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제가 JC 회장도 좀 했는데 JC의 슬로건 중에 제일 그래도 근사한 슬로건이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어디 가면 큰 돌에 새긴 데가 있어요. 청년회에서 JC.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 보면은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주고 네. 또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지금 요새 한마디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뭔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데 네, 네. 이것이 인천 지역 사회가 조금 모자라지 않냐. 그렇지. 이런 지적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또 장도 좀 만들어주고. 네. 근데 뭐 청년 정치학교라고 하면은 또 뭐 정치가 좀 여야가 있고 이렇게 다르니까 네. 정치까지는 곤란해도 정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지역사회 뭐 딴 것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왜 정치적으로 아마 좀 나서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안 나셨습니까? 뭐 어쩌다 나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잘 된 거지. 뭐 예전부터 무슨 정치하거나 그럴 인물은 아니었죠.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권유를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본인 스스로 네. 나는 그렇게 그런 길로는 가지 않겠다. 네. 나름의 어떤 분명한 네.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황규철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네. 소중한 자산이고 네. 애착이 있는. 되게 우리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는 꼴도 보기 싫고 뭐 그쪽 보고는 뭐 안 하겠다.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를 다녀왔거나 학교를 갔거나 이런데. 근데 우리 황규철 회장께서는 어려서부터 만석동의 추억, 네. 그다음에 내가 몸담았던 건설업계, 적십자 네. 모든 일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재밌게 했어요. 뭐 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재미가 없으면 뭐 돈이 안만 벌려도 나가고 싶지가 않죠. 근데 가서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했고 건설업회 네. 건설업회 나름대로 또 적십자는 적십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현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뭐 좀 조금 바꾸는 역할을 네. 잘했고 지금 또 회장님들도 적십자를 했던 분들이 회장님을 하게 이렇게 초석이 좀 돼가지고 네. 지금 적십자 활동들이 다 잘합니다. 건물도 아주 저희가 건물도 이렇게 좋아졌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기로는 이 모든 협회 적십자 이런 것들이 황규철 회장님 재임 시에 굉장히 큰 발전을 거듭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 사고로 뭔가 업무를 대하시고 사실은 그냥 자리를 임기만 채우는 분들도 적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자꾸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불편하지는 않던가요? 아니 근데 그게 나도 사실 무난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네. 근데 이 일을 그 임기 중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저건 또 안 하고 가면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한계가 많지. 또 무슨 내가 적십회장을 하면은 이 일을 뭐
뭐 공약을 내세워서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보통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또 적도 생기고 또 배신하는 사람도 네.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겪으신 적은 없나요? 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이 뭐, 있으신 거네요, 정말로. 물론 있겠죠. 뭐 나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소리야 뭐 들어봐서 내가 안 좋은 소리 같으면 그 나이가 좀 먹었다는 게 네. 그런 걸 조금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아하. 예, 나도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사람도 네. 예민하고 어디 그냥 남의 허물만 봤어요. 내 허물은 못 보고. 근데 네. 요새 들어서 보면은 내 허물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 남의는 저 허물이 아니야. 난 저 사람보다 예전에 더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정말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 함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을 더 많이 보게 됐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내 허물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 그건 사실인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적도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뭐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황규철 회장이 살아오신 인생 내력에 긍정적 사고의 밑받침이 된 것 같군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유가 뭐 사업을 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여유가 없을 때는 내가 금전적으로 뭐 이런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래도 좀 그 사람보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항상 여유 없는 분들은 항상 여유 없으세요. 가끔 있더라고요. 네, 밥값도 안 내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시고. 자, 우리 황규철 회장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70평생입니다. 네. 이미 그 인천이라는 도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인천만큼 또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네. 좋아질 때가 사실 여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아직은 뭐 제가 건설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아직은 이게 잘 다듬어 놓질 않아서 그렇지 좋게만 다듬으면은 네. 또 좋은 것만 가져오면은 뭐 땅도 넓고 네. 또 상식 땅이 늘어나는 도시 아니에요. 뭐 자꾸 수로를 자꾸만 매립해서 뭐 네. 송도 쪽엔 예전에 우리가 저 월미도까지 나가려면은 배 타고 40분 나갔거든요. 옛날 배로. 근데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월미도까지? 연안부두에서. 지금 연안부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연안부두에서 저기 저 팔미도까지 나가려면 8미도. 네, 네. 8미도까지 가려면 네. 한 10노트, 12노트 배로 40분 갔어요. 예. 근데 지금 송도 LNG 기지하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맞닿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땅이 엄청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공항 있고 그리고 네. 그냥 뭐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 좀 이렇게 융화만 해가지고 네. 좋은 모습만 보이면은 인천은 잘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런 인천의 미래 모습을 위해서 우리 황규철 회장께서 지나온 70년이 어떤 기여를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여를 했죠. 그리고 그 기여한 것보다도 앞으로 뭐 내가 어떤 힘이 될지 몰라도 필요하다 하면은 네. 뭐 나도 또 서울에 뭐 중앙에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라도 가서 인천에 필요한 걸 얘기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네. 같이 노력을 좀 해야죠. 미래 인천 세대들한테 인천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니야. 그 서울도 물론 가야죠. 서울도 네. 가서 또 더 배울 게 있고 네. 더 활동할 게 있을지 몰라도 네. 또 인천에 알맞은 사람들 또 인천 인재들이 인천에 많이만 있으면은 네. 인천 분명히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미래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남은 여생도 이제 더 그러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 네, 내가 할 수 그런 있는 일이 말씀이시군요. 있다면 해야겠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황규철 인천사랑시민협의 회장이십니다. 황해도가 원래 집안의 고향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난 오신 집안의 장남이었던 거죠. 장남이죠. 1953년도에 인천 만석동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인천을 지키신 분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인천이 인구 300만의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제2의 도시가 돼 나가는데 가장 그 앞장서서
지난 세월을 이겨내시고 살아오신 분일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인천의 많은 분들과 교유하시고요. 또 인천을 인천답게 만든 그런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의 공동체, 결국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적입니다. 우리들이 남긴 유산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인천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우리 공동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 라떼는 마리아는 계속해서 인천인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인천인들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매주 토요일 경인방송 IFM 저녁 7시 다이얼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나올지 몰라. 내가 옛날에 이 막걸리에다가 불가리스 타는 거 해가지고 이거 인천에 전파시킨 사람인데 불가리스. 애플 타면 정말 먹을만해요. 아니 이거 좀 깔아앉았나? 불가리스. 여기다가요. 기억나. 이거 이 90년대 한 병에다가 반병 불가리스 애플이어야 돼요. 그러면 유산균이 말이죠. 그냥 보글보글 끓어요. 그냥 이게. 그리고 안 하시네 근데. 그래서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잔 주세요. 아침에 하나만 짜야 돼. 대변을 보면은 정말 그냥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그럼요. 이 막걸리 인천 막걸리에다가 불가리스 애플을 타라. 이 소송주에만 꼭 타야 돼. 딴 건 맛이 없어. 왜 그렇죠 그게? 그 소송주의 특유의 그 탄산이 맞는 건지. 약간 네. 지금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애플 불가리스 타면은 막 그냥 끓는 물에 넣은 것처럼 바글바글 그래. 유산균이 살아서 들어간대요. 그게. 인천 소송주에 불가리스 애플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애플 맛, 포도 맛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애플 맛을 비율은 어떻게 타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그 반병, 그 막걸리 반 막걸리 한 비우고, 통에 네. 불가리스 반 절반. 그러니까 이게 두 개에다가 네. 이거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에다 불가리스 세 병. 이게 불가리스 두 병에. 조그만 거 아닌가 이만. 요만한 거요. 네. 네. 그 주전자에다 넣고 그냥 거죠? 넣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주전자를 놓고 그러면 요거 한 병에 불가리스 1.5병 그런 비율이죠. 그렇지. 근데 좀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달다. 그러니까 그건 농도를 좀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천 소송주에만 소송주에 아주 해야 특화된 맛있어요. 그런 딴 거다. 지평이나 이런 거 넣으면 맛이 거는 없어요. 그게 안 되더라. 네. 정말 맛있어요, 이거. 맛도 있고 그게 엄청난 장에 좋고. 유산균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 아침에 느끼시게 돼요. 저희 프로그램이 인천 소송주와 협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광고를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우리 황규철 회장께서 말씀하신 인천 소송주와 불가리스 애플의 조합은 정말 저도 옛날에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환상이에요 정말. 이게 아주 그냥 특화된 이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늘 들으신 거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막걸리 한 잔 들면서 방송 만드는 거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입니다. 자,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인천 사랑운동 시민협의회 황기철 회장이십니다.
이렇게 만석동 사시는 분은 다 피난민들이었어요. 만석동에 원적을 두고 사신 분들은 없었고 그 동네에 다 계셨죠. 이북 오도에 뭐 한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 뭐 사투리란 사투리는 골목에서 다 나왔죠 그때. 뭐 여름 방학 끝나고 교실에 가보면은 빈자리 있으면은 네. 그때는 한 70명씩 공부했잖아요. 한 반에. 예. 근데 몇 자리 비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어떻게 됐냐 하면 뭐 만석동 나가서 죽고 또 낙성 가서 죽은 애도 있고. 아, 낙섬이라 하면 지금 용현동 용현동 쪽에. 네. 여기까지가 만석동에 놀러 오고 그랬는가 보죠. 아 그때는 뭐 팬티 하나 거치면 다 다녔죠. 뭐 인천 시내. 판유리 쪽에 있는 동네가 네. 괭이부리. 한마디로 우리 황 회장님이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군요. 그렇게 되죠. 그런 셈이잖아요. 네. 아하. 81년도에 인천이 경기도에서 이제 직할시로 독립을 그렇죠. 했던 거였고요. 네, 네. 경기도 옹진군이 경기도 옹진군이었죠. 인천 네. 앞바다의 섬이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인천으로 편입됐던 시점은 언젠가요? 94년도, 4, 5년도 그 정도 얘기일 됐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비로소 이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섬들이 네. 인천시 직할로 들어온 거죠. 강화도 글로 강화도 들어온 거죠.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부도가 저 경기도로 가고. 아, 대부도가 원래 인천이었는데 옹진이었는데 네. 안산으로 갔죠. 안산으로 넘어갔죠. 예, 예. 약 30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인천 앞바다의 섬들이 경기도 옹진군 산하였다. 그렇죠. 그냥 어른으로서 적십자인 네. 그래도 역대 지낸 역대 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의 그냥 새 그 당시 회장하실 때도 계속 개인 돈을 내시고 내죠. 그다음에 지금도 나오고 지금 나서도 또 이제 내죠. 체면 유지 네, 때문에 내죠.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근데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전통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네.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네. 딴 데는 젊은 의원들이 꽤 많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 예. 또 시의원, 구의원들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인천은 조금 좀 연배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네.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동기도 갖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주고 네. 또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